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국어동화 하진우입니다. 일단 선천고등학교 국어 관련해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쭉 어떻게 나와왔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관련해서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전후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이렇게 설명한 순서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선전부에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나? 우선 시험 범위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습니다. 어떠신가요? 딱 봤을 때 양이 좀 많아 보이죠? 교과서에서의 시험 범위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요 문법 파트, 여긴 다 문법과 관련된 파트였고요. 그 다음에는 시 하나, 윤동주의 자화상, 최척전, 고전 소설 하나 이렇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의고사와 부교재 이렇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재작년까지는 부교재 출제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는 부교재까지 포함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험이 좀 쉽다 막 이런 식의 말들이 돌기 시작하니까 시험 범위를 더 늘려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시험 범위가 고전시가예요. 요게 사실 딱 하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는 아직 옛 말을 읽는 법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세 국어에 대해서 배우는 파트는 1학년 2학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부교재라는 식으로 넣어두었으니까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너희는 공부를 해와야 한다 하는 식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시험 범위 자체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 모의고사 파트도 보면은 모의고사에서 몇몇 제시문 빼고 거의 다 넣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법 파트 11번부터 15번까지는 전부 다 들어가는데요. 이 문법 파트가 다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중학교 내내 배웠던 그 문법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 3월 모의고사가 3월에 있거든요. 그 중학교 문법 전체, 그 해당 번호에 해당하는 개념들을 공부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어 있다면 시험 공부가 되지 않은 거다 하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시험 범위가 많은데 문제가 있어요. 학교의 국어 실수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험 범위가 많은 학교든 간에 적은 학교든 간에 일주일에 국어는 4시간이에요. 가끔 3시간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인데 이걸 그럼 진도로 다 나간다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이 배점이 되게 커요. 34점이었습니다, 작년에. 4문제밖에 없는데 34점이에요. 근데 이게 이 서술형이 네문항인데 실제로 그거를 거기서 1, 뭐에 대해 답하시오, 2, 뭐에 대해 답하시오 하는 식으로 문제를 쪼개놔서 실질적으로 서술형이 한 8문항에서 10문항 정도의 체감을 자랑합니다. 선택형 쪽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부교재와 모의고사에서는 서술형을 내지 않고 교과서 및 교과서의 진도 부분 관련해서만 서술형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험 범위가 정말 많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결이 돼요. 국어는 일주일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시험 범위가 저렇게 많아. 어떻게 하지? 자, 게다가 시험이 어렵습니다. 객관식 객관식으로 나온 애들이 객관식에서 이와 같이 둘은 이런 문제가 한 객관식 26문제 중에서 26문제 중에서 7, 8문제를 차지해요. 문제가 많이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지문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 더,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던 거, 일주일에 3-4시간을 저거 진도로 다 나갈 수 있어? 못 나가죠. 학교에서 못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못 나간다 라기보다는 사실 나가려면 나갈 수 있어요. 그거를 말할 수 있는 게, 저는 어쨌든 저 정도 시험 범위면은 당연히 시험 준비 강의를 할 때 전부 다 진도로 나가니까요. 당연히 전부 나가니까요. 근데 학교에서는 안 나갑니다. 저 일주일에 3시간 수업으로 진도로 다 나가거든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부교재와 모의고사 파트 있죠? 거기 학교에서 진도 안 나갑니다. 사실 많은 사립학교에서, 사립고등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시험 범위를 늘리고는 해요. 진도를 안 나가줍니다. 알아서 공부하라고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부교재 시험 범위, 고전시가였습니다. 학생들이 알아서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와중에 객관식에서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둘, 적절한 것 둘,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7, 8문제. 당연히 둘을 고르라고 하면 부분 점수가 없죠. 5의 말로 채점이 되니까요.
둘 중 하나라도 잘못 골랐으면 틀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등학교니까 외부 지문이 많지만 특히 선정은 좀 더 많은 편이에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외부 지문 선정도 학생들이 이 중에서 봤을 만한 작품이 있고 못 봤을 만한 작품이 있습니다. 일단 이 가의 삽입시라고 되어 있는 삽입시 자체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최첨단에 나오는 삽입시였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너무나도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삽입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외부 제시문들이 나오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1학기 중간고사를 보는 시점, 그 정도의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이 5개의 시 중에서 알고 있을 만한 시는 김종길의 성탄제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국어 공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특히 이런 외부 제시문, 다른 모르는 제시문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그 경우에 봤을 만한 시는 성탄제 하나입니다. 만약 정말 제대로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김소월의 초혼과 신경림의 농무까지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었어요. 학생들이 평소에 공부를 많이 꾸준히 공부를 했다면 풀 수 있었겠지만, 평소에 수능 대비, 모의고사 대비를 해놨다면 풀 수 있지만, 모른다면 아예 이런 식으로 여기 이 시험지 표본이 나온 것처럼 찍 흘리게 되는 거죠. 게다가 화자의 정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5개의 시 중에서 성탄제하고 농무는 그나마 일제해방 이후, 일제강점기가 끝난 이후에 나온 시라서 그나마 어휘가 학생들에게 익숙하지만, 무등을 보면 초혼, 그 다음에 봄에 단풍들 건네, 이 3개는 일제강점기 때에 나온 시였다는 겁니다. 학생들의 어휘력이 되게 취약하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죠. 그것 때문에 시 해석이 안 되어버린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문제까지 같이 생기게 됩니다. 학부모님들 연대라면 당연히 김소월의 초혼이라고 제목이 딱 되어 있을 때 이 초혼이 무엇일지 대략적으로 감이 올 거예요. 뭔가 그리운 사람이 있겠구나, 제목만 봐도 뭐가 나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학생들은 모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초혼은 너무나도 고급 어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외부 제시문에 대해서 대비가 정말 극단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산정구 학교 진학 나가는 그 시험범위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건 정말로 사교육 조장이구나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어때요? 문제가 어렵고 객관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서술형이 제가 아까 잘려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서술하고 서술하시오라는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장으로 적지 않으면 틀립니다. 문장으로 제대로 내가 완전히 문장으로 적지 않으면 점수가 깎입니다. 자, 여기서 우연성과 전기성, 이렇게 여기 시험지는 이렇게 적어놨었더라도 실제로 OMR 적을 때는 우연성, 가의 B에서는 우연성이 나타나고 다의 D에서는 전기성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길게 풀어서 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 자체가 극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술형에 대해서 대비가 좀 덜 되어 있는 학생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특히 혼자 공부한다고 할 경우에 서술형 문제, 자습서나 막 이런 데 평검지집이나 이런 데 서술형 문제들이 있어요. 쓰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거나 써놓고 대충 답이랑 비슷하네 하고 대충 맞다고 처리하고 넘어가고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장으로 적어야 한다? 안 적었으니까 너 점수 깎였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에서 너 핀트가 좀 안 맞게 적었잖아, 너 점수 깎였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 서술형에 대해서 대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술형의 객점 3분의 1입니다. 한 시험에 전체의 3분의 1 서술형 배점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객관식도 2개씩 물어보고 서술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내신 시험인데 시간이 모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시간이 모자라서 못 푸는 일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걸 쓰고 나니까 시간에 허덕이는 것 같아서 더 급하게 풀게 되고, 급하면 어떻게 되죠? 실수하고 틀리게 되죠.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의 평균 점수를 낮추는 식으로 유도하는 시험이 이 선정구 시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시험 덕분에 다행인 부분은 있습니다. 비교적 수능 대비에는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도 수능에서 물어보는 꼼꼼하게 물어보는 것들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그리고 모의고사 수능은 어떻게 봐야 될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어 내신이 수능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되게 꼼꼼하게 물어보고 외부제 시간을 많이 넣고 그냥 단순히 해당 파트에 대한 공부만으로는 대비하기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에 3번에서 4번 있는 이 모의고사가 거의 항상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외부 제시문을 공부를 해야 하고 그러한 점에서 모의고사와 수능 준비, 내신을 위해서도 당연히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어차피 이거 내신 아니잖아요. 이게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내신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게다가 내신 시험 범위에 문항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의고사 파트에서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 파트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죠. 기존에 공부했던, 기존에 배웠던 것들이 시험 범위에 또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 외에 독서, 이제 흔히 말하는 비문학 파트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비문학 파트 되게 기사에서 많이 나오지 않나요? 수능 비문학이 너무 어렵다. 이런 식의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 부분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건 그 모의고사 비문학 관련해서는 문제가 쉽게 출제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시문 자체가 어렵다 보니 학생이 혼자 공부하려고 할 때 시간이 정말 많이 소요되게 돼요. 반면에 평소에 공부가 되어 있었던, 평소에 꾸준히 공부했던 학생이면은 해당 제시문 파악 자체가 빨라지다 보니까 그 넓은 나머지 문학과 문법 시험 범위를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평소에 모의고사 수능을 정말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문학, 문법, 독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이러한 학교는 내신 상위권 유지를 위해서 문학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꾸준히 안 해두면 모르는 개념어가 나오거나 말장난에 걸려서 틀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법 기본기를 잊어버린 경우들 정말 많이 있어요. 당장 제가 수업에 들어가서 중학교 문법 관련해서 기본적인 말들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면 어간이 뭘까? 어미가 뭘까? 얘들아 접사가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모릅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렸을 경우에 학교 진도, 학교에서 나가는 그 문법 파트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돼요. 시험 범위 공부를 한다는 그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된다는 건가? 1학년 1학기 시험 범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교육과정대로라면 의문의 변동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의문의 변동과 관련해서 소리 나는 법, 소리 내는 법, 표준적인 발음법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파트인데요. 문제는 그 표준적인 발음법에 대한 설명에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오는 기역, 디귿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된소리라는 말 자체는 이 파트에서 당연히 배우는 거겠지만 관형사형 어미가 뭔데? 여기서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네, 잠깐 웃으시는 분도 계셨는데 실제로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그냥 다짜고짜 시험 범위에 들어오면 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는 말들을 매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 직전에 정리해줘서도 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는 일들을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기본기를 잊지 않도록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야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독서 파트, 모의고사와 수능 준비를 위해서 당연히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게다가 내신에서도 이 독서 파트가 시험 범위로 들어가니까 평소에 공부가 되어 있으면은 훨씬 준비하기 편해지고 평소에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얘를 이해하려고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 아까 봤던 시험 범위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전 범위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각 파트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입니다.